강프로입니다. 자, 한미반도체 보겠습니다. 한미반도체가 22평에서 지지를 받는 것처럼 하고 3% 정도 상승을 합니다. 자, 근데 환율이 떨어지고 있어요. 자, 제가 이틀 전에 환율이 1,400원을 찍을 때 환율 1,400원에서 더 올라가도 상관없다. 환율은 기본적으로 금융 위기로 연결되는 상황이 아니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근데 이 환율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환율이 올라간다. 그러면 뭐 외국인들이 한국 시장에서 엑소더스가 일어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니에요. 지금 환율이 높게 유지되고 있는 이유는 연준이 의도한 바입니다. 연준이 의도한 게 중동 쪽의 불안으로 인해서 이게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낮추지 않게 만들고 이렇게 자꾸 연결시키잖아요. 만약에 그런 부분 때문에 미국 경기가 문제가 될 것 같았으면 인플레이션은 먼저 무너집니다. 왜? 소비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지금 계속해서 유지가 되는 건 소비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실상 그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 미국에 대한 경기 수준이 실제 어느 정도 되는지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그거는 가봐야 알죠. 하지만 연준에서 뭘 봐요? 지표를 보잖아요. 우리도 지표를 봅니다. 그러면 연준에서 지표를 봐서 결정을 하고 우리는 그런 부분을 선반영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매매에 활용하면 환율 가지고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는 걸 이야기를 계속해서 제가 드리고 있어요. 자, 그런 과정에서 최근에 반도체가 어느 정도 빠진 것도 사실이죠. 그리고 미증시에서 반도체가 하락을 했습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오늘 꽤 큰 폭으로 빠졌고 어느 정도 빠졌는지 내용을 한번 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파악이 가능합니다. 자, 내용 한번 보시면 자, 간단하게 보실 수 있는데 일단 어저께 ASML 실적이 나오면서 7% 빠졌습니다. 본장에서 빠졌는데 ASML 실적이 나오면서 한국 시장에도 어제 장 막판에 안 좋은 부분이 부각되면서 좀 안 좋게 마감이 됐죠. 그리고 나서 미증시가 어떻게 됐습니까? 빠지고 테슬라 빠지고 그리고 그 반도체 쪽 엔비디아도 빠지고 인텔도 빠지고 마이크론도 빠지고 다 빠졌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국 시장에서 삼성전자 반등 나옵니다. 이런 상황은 왜 벌어질까요? 그리고 한미반도체도 반등 나옵니다. 이런 상황은 왜 벌어질까요? 이게 오늘 이야기를 드려야 되는 핵심적인 내용이다. 이런 부가적인 내용, 환율로 인해서 그렇습니다. 환율이 올라가면 위험합니다. 이거 누구나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환율로 인해서 주가가 어떻게 될 건지 그리고 그런 부분을 가격적으로 예상하는 게 아니라 확인하고 매매를 어떻게 할 건지 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겁니다. 이해하시면 다른 종목에서도 충분한 수익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내용 계속 할 테니까 자, 보세요. 일단 한미반도체가 올라간 것 왜 그렇습니까? AI 반도체 때문이다. 그쵸? AI 반도체 어디서 만들어요? 엔비디아에서 만든다. 그럼 이거 어디서 사가요? MS, 구글, 메타 여기 사갑니다. 근데 엔비디아에서 지금 굉장히 비싸게 팔아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싸게 팔 이유가 없죠. 왜? 엔비디아 혼자 만드니까. 근데 엔비디아의 적은 MS, 메타, 구글 이런 쪽이에요. 아마존까지 해서. 이쪽은 자체 칩을 만들려고 압박을 합니다. 어디에? 엔비디아에. 그쵸? 자체 칩을 만들 수가 이게 불가능한 게 아닌 게 이렇게 보셔야 돼요. 자, 이 내용인데 설계만 합니다. 그리고 파운드리를 이용하죠. 파운드리 어디요? TSMC. 그렇죠. 그러면 TSMC를 이용한다는 조건 하에서 설계 쪽은 충분히 구할 수 있죠. 그랬을 때는 어떻게 돼요? 엔비디아를 압박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굳이 하고 싶어 하지 않아 해요. 왜? 추가적으로 이 자원을 낭비할 수도 있으니까. 그쵸? 근데 엔비디아에서 지금처럼 한다면 비용 대비 효율이 더 나은 쪽으로 갈 수밖에 없겠죠. 그쵸? 이런 쪽으로 압박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문제가 있죠. MS, 구글, 메타, 아마존, 애플 여기까지라고 칩시다. 그쵸? 여기에 엔비디아가 위에 있어요. 위에 있다기보다는 고객사죠. 근데 엔비디아가 지금까지는 이런 그 반도체 쪽에 대한 그 생산 주력으로 이렇게 공급처였다면 지금은 이쪽에서도 같이 만들죠. 그럼 여기서 또 뭐가 필요해요? HBM 필요하겠네. 그렇죠. 예전처럼 메모리 반도체가 일종의 원자재 취급받던 그런 시대가 지났어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한국 기업들은 칩에 대한 부분은 약간 좀 약해요. 이런 칩을 설계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약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메모리 쪽은 계속해서 강세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거의 주도권을 쥐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MS 여기서 HBM이 비싸면 이것도 만든다 그런 거 아니에요? 이거는 정말 자본집약적, 노동집약적 이런 산업이에요. 메모리 쪽은. 그리고 TSMC에서 하고 있는 파운드리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설계만 하는 엔비디아가 TSMC에 왜 맡길까요?
이 막대한 자금을 들여서 엔비디아가 이걸 할 수 있다고요? 못합니다. 그럼 반대로 메모리 반도체를 이쪽 그쵸? MS나 구글이나 이런 쪽에서 할 수 있다고요? 엔비디아에서 할 수 있다고요? 안 됩니다. 안 돼요. 그쵸? 오히려 TSMC가 지금 너무 높은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어서 불편한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자, 보통 사람들은 뭘 싫어하죠? 독점 싫어하죠. 그래서 TSMC 천하도 아무리 길어야 5년 정도예요. 그리고 2017년을 기반으로 해서 삼성 파운드리에서도 TSMC에서 하고 있는 파운드리 쪽에 돈이 된다는 걸 눈치를 챘어요. 뭐 조금 늦게 눈치챘다고 생각은 하지만 유일하게 이쪽도 노동집약적, 자본집약적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종의 장치 산업이란 말이에요. 이쪽은 진입 장벽이 높은 게 아니라 이제는 무언가 새로운 게 들어와서 뭐 새로운 사업을 할 그럴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HBM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는 내용 이걸로 인해서 지금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를 생각해 볼게요. 엔비디아가 빠져도 한미반도체나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쪽으로는 시세가 일정 부분은 유지가 될 수 있다.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환율까지 튀어준다. 그럼 뭐 돼요? 환차익을 볼 수 있다. 그럼 뭐까지 나올 수 있나요? 연준에서 통제 가능한 금융적인 환경에 있는 그런 상황까지는 꾸준하게 이 반도체 쪽은 타점을 잡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답은 하나예요. 환율 상관없다. 그렇죠. 이 반도체에 대한 부분들 수요가 줄어도 상관없다. 그렇죠. 엔비디아 쪽에서 내려도 폭락이 나오거나 그러긴 어려워요. 아직까지 시간이 있습니다. 근데 엔비디아가 막 급락을 한다 그래도 뭐 삼성전자가 막 굉장히 뭐 큰 폭으로 상승하거나 한미반도체가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하거나 이런 부분은 없지만 급하게 내가 엔비디아 내렸다 급하게 팔 필요는 없다. 오히려 엔비디아가 빠지면 빠질수록 가격적인 매력도가 높아졌다고 판단을 하고요. 그 높아진 과정에서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은 뭘 해야 돼요? 한미반도체에 대한 부분, 다른 반도체 종목들에 대한 타점을 잡는 게 중요하다. 그렇죠?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이해를 했을 때 수익, 계좌 수익이죠. 제 계좌 수익은 1월 1일부터 4월 18일까지 한 3개월 반 정도의 기간 동안 52%이 정도의 수익을 낼 수 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어떤 종목을 하길래 이렇게 매매가 가능한지 보면 일단 코리아 FT 여기 보세요. 그렇죠? 2월 달 상황입니다. 어때요? 상승하는 구간에서 뭘 만들어요? 매수 구간을 만든다. 즉 타점을 만든다. 쭉 내려서 보면 28%. 그렇죠? 이런 식의 수익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반도체 종목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반도체 종목 가지고 이야기를 드리면 자, 내용 한번 보세요. 그렇죠? 이 같은 거 보세요. 매수 어때요? 계속해서 수익이죠. 그리고 뭐 자람 테크놀로지 이런 종목들 올라가는 구간에서 매수 74.8% 이런 식으로 매매가 가능해진다. 즉 가격이 답이다. 그리고 이런 부분을 자 여기 소통방에서 10억 만들기 프로젝트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통방에 지금 1200분 정도가 함께하고 있고요. 1200분이 함께하고 있는 내용을 모두 공유하는 게 여기 내 계좌 수익으로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올해 10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으니까 매매하는 과정에서 내가 너무 어렵다 그리고 실시간 타점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소통방 들어오시면 되고 구독과 좋아요 이 두 개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소통 또는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한미반도체 지금 뭐 좀 떨어져도 상관없습니다. 기본적으로 A 반도체에 대한 수요 이거 끝나면 뭐가 돌아오겠습니까? 기존 반도체에 대한 수요 같이 돌아옵니다. 그리고 나면 기존 반도체에 대한 수요 끝나면 뭐가 돌아와요? A 반도체에 대한 교체 수요. 왜? 효율을 높여야 되니까. 그 효율을 높이는 과정에서 뭐가 필요해요? 당연히 새롭게 더 들어간 칩이 필요하죠. 그 칩에는 HBM이 다시 들어갑니다. 재활용 안 하니까. 자, 그러면 이 구간에서 계속 올라간다 그런 게 아니에요. 조정이 있죠. 조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전체 시세를 다 먹으려는 생각만 하지 말자. 그게 진짜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구간에 대한 내용, 제가 실시간 타점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드리는 것도 그것 때문입니다. 전체적으로 시세를 다 먹을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타점을 잡아야 되고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오늘 같은 경우에도 시스템 시장가 매수, 어저께도 시스템 시장가 매수, FST 전부 다 오릅니다. FST. 자, 내용 보세요. 계속해서 올라가는 구간에서 매매하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 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시장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매매한 결과 어때요? 꾸준하게 수익 구간을 만들어 갈 수 있다. 그렇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공유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10억, 소통 그렇죠? 아무렇게나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입장 링크를 모두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 타점을 어떻게 잡는지 그 원리에 대한 부분은 여기 한미반도체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 그렇죠? 그리고 이 내용과 함께 제가 한미반도체만의 실시간 타점은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이 두 개 눌러주시고요. 이거 다 채널 성장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한미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한미반도체의 실시간 타점 그리고 가격을 잡는 원리에 대해서 제가 내용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정리하면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매수를 해야 된다는 거고, 그건 주식시장의 본질과도 같다. 이 본질을 이해했을 때 내가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고, 지금 상황에 대입하면 올라가고 있다. 그게 4월달, 5월달에 주도주가 된다. 그 종목군들을 내가 어떤 식으로 구분해서 판단을 할 건지,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결과치 그리고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다 이해를 시켜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서도 시장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자, 근데 시장은 항상 어려울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어려워질 겁니다. 자, 근데 제가 매월 대시세 종목을 구독자분들에게 공개를 합니다. 자, 내용을 보면 12월 달에 실제 공개를 했었던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에 대한 내용인데, 대기업을 상대로 안정적인 매출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주요 거래처는 삼성전자, 인텔, 하이닉스, TSMC, 해외에 반도체 관련된 기업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만큼 1월 달에 제가 보고 있었던 종목은 반도체 관련주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공개를 해드리면 이 내용입니다. 여기 어보브 반도체, 그쵸? 실제 제가 거래한 내용을 공개를 한 거고요. 수익에 대한 크기를 보면 공략한 시점, 제가 가격대를 함께 공개를 해드렸는데 공략한 시점부터 21%의 수익 마감이 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어떤 이슈가 있을까요? 2월 달에 발표한다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있죠. 근데 그걸로 인해서 지금 2월 달에 발표한다고 이야기가 나온 상황이고요. 무엇보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내용은 한 가지입니다. 어떤 이슈나 그리고 어떤 상승할 수 있는 내용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맞죠. 하지만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는 걸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고, 그런 내용에 대한 파악이 되었을 때, 그쵸? 여기 어보브 반도체처럼 21%, 그쵸? 대략 3에서 4일 동안 20% 이상의 수익을 먹을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HLB 같은 종목처럼 대략 일주일이 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30%의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답은 나왔어요. 재료에 대한 부분보다 중요한 게 가격이다. 자, 근데 지금 시장에 쏠려 있는 게 뭐죠? 2월 달에 발표하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쪽에다가 지금 집중을 해야 될까요?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기아차의 차트를 보면요. 1월 24일 날 정부단에서 입김을 불어넣은 이후에 시세가 강하게 발생한 것처럼 보이지만 애초에 12월 달부터 신고가를 달성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스케줄을 따져봤을 때 우리가 어디를 봐야 될까요? 4월 달 총선을 봐야 됩니다. 드디어 때가 온 거죠. 4월 달 총선이 끝나면 그 뒤엔 뭐가 있죠? 대선 전국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4월 달 총선부터 시작해서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찾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게 정부 정책의 방향과 그리고 스케줄에 맞춰서 가는 거예요.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이는 걸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이 봐왔기 때문에 스케줄에 맞춰서 가는 게 지금으로서는 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어느 정도의 시세를 내는지 그 첫 번째 단계인 상황을, 그쵸? 제가 12월 달 밝혀드렸었던 대시세 종목으로 이미 공개를 해드렸기 때문에, 그쵸? 어떻게 제가 매매를 했는지까지 다 보여드렸습니다. HLB처럼, 그쵸? 31.9% 걸린 시간은 4일밖에 되지 않죠. 이 종목을 제가 가격과 그리고 어떤 종목인지를 애초에 12월 달부터 공개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었던 23년도에 했었던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죠. 한미반도체 같은 종목들도 여기 소통방에서 모두 공개를 해서 실제로 10,000원부터 60,000원까지 상승한 내역이 있고요. 왜 공략을 했는지를 제가 다 공개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춰서 또는 선거 스케줄에 맞춰서 매매를 이어가야 될 때가 됐고요. 제가 총선 관련된 큰 시세가 나올 수 있는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놨습니다.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모든 종목들은 신고가를 달성하면서 대시세 준비를 하게 되고요.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내가 시장에 주도주를 잡을 수 있는데 지금은 총선에 집중하는 게 맞다. 그래서 총선 관련된
그리고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준비를 해놨는데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나중에 고가에 올라가서도 꾸준하게 매매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자꾸 막 손절하고 매매하는 과정에서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 종목 딱 받아가서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고요. 이 종목은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총선 그리고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공개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은 정말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고요. 기본적으로 가격에 대한 파악을 하면서 큰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